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근데 물 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네,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명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e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칡즙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NK투데이 김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예. 네. 혹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네. 다른 나라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라는 거는 인도네시아를 처음 들었을 때 알았겠죠. 근데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풀로 다 부르면 인도네시아인 줄 알았어요. 설마 지금까지 그렇게 저의 김연아랑 동갑인데 나이가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런 쪽에 또 하나의 무식함을 드러냈네요. 하여튼 북과 인도네시아가 두 나라의 관계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게 김일성화라는 꽃이 아는데 어떤 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 개업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난 같은 화분 난 선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왜 꽃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길게 해서 그냥 히아신스? 막 달려있는 대롱에서 다 줄기에서 꽃이 막 한 열 몇 송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쭉쭉 연달아 달려있는 그런 난 요즘 많이 색깔은 보라색 비슷하게 분홍색 진한 분홍색 그런 난 꽃을 보신 적 없나요? 없군요. 네. 개업을 안 해서. 요새는 돈나무를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꽃을 개업식 선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이 그 꽃을 보고 다들 놀란대요. 왜요? 아니, 남쪽에 왜 김일성화가 있냐고. 이름이 그거구나. 네. 그 꽃이 바로 이제 김일성화와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김일성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종류인 것 같고, 거의 생긴 건 비슷해요. 북한에 이제 김일성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한 꽃이에요. 그래서 이 김일성화가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이 김일성화 축전을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1999년에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4월 15일 전후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정부 기관, 군 부대, 사회단체, 심지어는 일반 가정에서 재배한 김일성화를 막 전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80여 개 단체에서 2만 5천 그루의 김일성화를 전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 24만여 꽃이 전시됐다. 580만 명이 관람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김일성화가 이제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식물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 보고르 식물원이 엄청 오래된 식물원이에요. 1817년에 개장을 한 식물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식물원인데 여기에 식물학자 분트가 교배 육종을 한 이 꽃입니다. 팔레노프시스 계열 난촉과 석곡석에 속하는 예, 원예 품종이다. 네, 그래서 학명이 덴드로뷸 김일성란 혹은 덴드로뷸 클라라 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이제 처음에 딱 교배 육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종류의 꽃이 나왔다라고 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1964년에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해 수카르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네. 그 이듬해에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죠. 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이 유명한 보고르 식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쭉 식물들을 보다가 아주 이제 멋진 꽃이 있길래 이걸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때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 꽃이 마음에 드냐. 근데 이게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꽃이어가지고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걸 김일성화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라고 해서 김일성화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현지어로는 이걸 뭐라 부르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인도네시아는 아마 인도네시아어를 쓰겠죠? 예. 이 꽃은 진분홍색이고 줄기에 한 3송이에서 15송이씩 핀다 그래요. 한 번 피면 한 100일 정도 유지가 되고. 근데 이 꽃 자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개발이 됐으니까 열대지방 꽃이잖아요. 네. 사실 북한에서는 이 꽃을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온실에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막 이름을 붙였을 때가 막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꽃이어서 이 꽃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지지 않은 개발한 상태예요. 꽃이었어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식물들을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꽃인 거죠. 그래가지고 1965년에 이제 이름은 지었지만 실제 북한에 이게 간 거는 10년이 지나서 1975년에 이 꽃을 이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식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75년에 이제 이 꽃을 평양으로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꽃은 어쨌든 그 북에서는 그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되게 이거를 상징을 두고 의미와 이 상징을 굉장히 높게 두잖아요. 그렇죠. 이 꽃은 뭐 꽃말 이런 거나 의미가 또 붙였을 거 아니에요, 위에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불멸의 꽃이다, 뭐 충성의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또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이 인도네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긴밀해요.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어떻게 북한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냐면 수카르노 대통령이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가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래서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초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이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네. 나라를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까 하다가 서구식 민주주의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이 인도네시아 특유의 민주주의를 이제 추구를 한 그런 인물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1955년에 반둥에서 회의를 여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는 걸 여는데 이게 반둥 회의로 이제 흔히 알려져 있죠. 아주 유명한 회의인데 반식민주의 신생국가의 단결 뭐 이런 것들을 제창을 해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의 이제 지도자로 부각이 됩니다. 수카르노 대통령. 근데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이라는 게 결국 강대국의 이런 지배와 압박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살아나가자. 네. 자주권을 중요하게 여기자. 이런 거라 보니까 북한도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히 가깝게 됐고 가까워지게 됐는데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건 1965년에 이제 김일성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해 가을에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스카르노 대통령이 그 이듬해 이제 실각을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수하르토라고 안 들어보셨죠? 네. 네, 유명한데 아무튼 수하르토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박정희 네.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인물이에요. 군부 독재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수카르노 대통령은 좌익 성향은 아니었는데 그냥 민족주의자였는데 공산당의 지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가 공산당원만 몇백만 명이 됐대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성화돼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쿠데타가 성공했죠? 군부는 이제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수하르토가 집권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하죠. 어머. 네, 어마어마한 이제 대참사가 이제 발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되어 다시 그래서 2001년에 수카르노의 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다시 또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됐고. 그럼 지금 인도네시아는 좀 민족주의인가요? 아니면은 친미주의인가요? 나라 전체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족주의 쪽으로 이제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계속 채택을 하잖아요. 해년마다. 아, 네네네. 그때마다 항상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입장에도 상당히 이제 동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작년에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수카르노 센터라고 해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이제 기려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네. 여기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수카르노의 별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래요. 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뭐냐 이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상을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 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미국은 여긴 절대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의 딸이 이제 대통령이 된 딸도 있고 그냥 다른 딸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수카르노 센터장인데 그 사람이 북한에 대한 서방의 이제 보도는 다 왜곡된 거다. 거짓 선전이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미국에 맞서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렇구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 그 군부 독재를 했잖아요. 66년에 걔네가 그 66년에. 근데 어떻게 10년 뒤에 꽃은 변해질 수 있었죠, 평양으로? 그건 뭐 그거대로 그냥 했나 보죠. 대외 관계는 또 유지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켰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수교를 끊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공산당원들이 100만 명이었다는데 다 죽었겠어요. 또 다수가 또 나름 있었겠죠. 네. 식물학자들은 그냥 계속 연구했나 봐요. 네.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인도네시아와 이렇게 깊은 관계일 줄은 몰랐거든요. 좀 네. 친하구나인 줄 알았는데, 되게 깊은 관계네요.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화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했어요. 2011년에 중국 서안 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시회를 했었고, 작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전시회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모스크바 전시회 같은 경우는 뉴시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장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이 꽃만 전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꽃이 우리나라에서 뭐라 불러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없겠죠. 근데 누가 몰래 키우고 있을까요? 꽃은 있으니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도 있겠네요. 꽃 이름 때문에 잡혀가는. 네, 꽃 이름 때문에. 뭐 한 번 잘못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항상 방송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꽃이 김일성화가 있는데 네. 김정일화도 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에서. 그건 이제 일본에서 개량한 꽃입니다. 어머, 일본이요? 네. 그래서 참 이제 특이하죠.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선물하고 일본에서 또 김정일화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선물을 하고. 일본과 친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나 보죠. 몇 명. 식물학자들이랑 북한이 친한가 봐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보통 전시하면 김일성, 김정일화 전시를 해요. 그래서 꽃이 이제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전시회 갔다가 약간 놀라죠. 두 개. 전시회라고 해서 왔는데 꽃이 두 가지 종류만 잔뜩 있어요. 꽃의 단일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뭔가 두 나라의 관계가 단지 뭐 물질이 오가는 게 아니고 꽃이 오가고 이러니까 뭔가 조금 더 친해 보이고. 그쵸. 왠지 정감 네, 있죠. 정감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한 나라도 어디 있으려나? 우리 좀 포트 한번 줘볼까요? 근데 좀 오늘은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